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6월 재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은 이제 화분화 시기입니다. 화분화 시기고 또 양분 이양기 시기죠. 그래 화분화 시기에는 우리가 인산가리가 필요하고 양분 이양기 시기에는 마그네슘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이제 좀 달게 또 맛있게 또 하기 위해서 숙기 조절하기 위해서는 입상 황산가리를 토양에다 이제 살포하게 되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분화 시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뿌리에서 영양분을 가지고 과청엽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생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던 그 영양분들을 모두 이제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6월 이후부터는 양분을 잎에서 만들어서 과일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도록, 그것이 이제 양분 이양기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잎입니다. 이제는 잎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로 가고 또 잎을 자체도 먹고 나무 수관으로 또 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잎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이 걸려도 안 되지만은 잎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이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황산 마그네슘을 살포를 해서 열매도 좀 크고 착색도 잘 되고 또 이런 마그네슘으로 인해서 탄소 동해장형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 500리터에 0.5%, 2.5kg 정도 연면 살포를 하면 됩니다. 좀 많으면 0.3%에서 보통 보면 이제 0.3%에서 0.5% 사이에 주도록 이렇게 연면 시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1.5kg도 넣는 수도 있고 2.5kg 이렇게 넣어서 좀 많이 넣으면 이제 2.5kg 또 아니면 1.5kg 주로 이제 넣습니다. 그래 갖고 해주면 되겠고, 황산 요거 잎상 가리는 우리가 토양에다 이제 시비합니다. 토양에 그 비료를 줄 때 양은 저희 이제 한 움큼이 이제 20g 이상 20g인데 20g 또는 이제 40g 정도 한번 이렇게 뿌려주는 건 이제 웅구 시비법이라고 이래서 그 가지가 나온 만큼 이 둘레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다음 뭐 조구 시비법이라 있어서 경사지에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놔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흡수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가리는 이제 황산은 뭡니까? 맛을 잘 내기 위해서다. 색깔도 나고 향도 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기 위해서 이제 황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가리는 이제 숙기 조절입니다. 숙기 조절이라는 것은 물이 많으면은 적게 하고 적으면 많게 하는 그런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가리가. 그래서 뭐 가뭄이 심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습기를 좀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또 물이 또 많다, 뭐 장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습기를 좀 조절해서 좀 적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리입니다. 그래서 습기 조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가리는 질소와 기량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 나무가 계속 질소를 많이 먹으면 크는 데만 성장하는 데만 주안점이 되겠죠. 그러나 가리로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 조절해 주고, 그런 것 잘 자라는 걸 조절해 준다고 하는 것은 도장지 억제, 이런 것을 또 당도도 습기를 조절해 주니까 당도도 증가해 주고 경도도 증가해 주고 또 색깔도 잘 나게 하는 것이 가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에 주는 게 이제 가리이고, 홍로는 이제 6월, 또 부사는 7월 요렇게 줍니다. 그러면 5월, 6월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일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셔 가지고 고때 시기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은 양분 이양기 때 줍니다. 양분 이양기 때 잎을 더 튼튼하게 해서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이제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산가리입니다. 인산가리 요거 이제 인산가리입니다. 여기 인산가리가 4만 원이에요. 여기 10kg에 4만 원인데, 인산은 뭡니까? 힘과 에너지를 준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꽂는 분화 시기에 힘을 주니까 꽂는 분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꽂는 분화. 그래서 꽂는 분화를 촉진시키고, 또 인산이라는 것은 신맛을 좀 적게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는 도장질을 억제해 준다. 근데 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숫기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어, 너무 잘 자라는 것을 좀 적게 자라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질을 이제 없게 해준다. 또 비대, 착색을 촉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인산가리를 사용합니다. 인산가리는 6월 중순경 돼서 살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중순경 마그네슘을 이제 초창기에 주고 요거 중순경에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면 시비 하는 양은 이제 연면 시비는 그 0.3%에서 0.5% 그냥 1.5kg 정도 이렇게 합니다. 요 한 50, 요것이 50% 이제 흡수 정도 할 그 시기가 한 4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 인산가리를 다 흡수한 후에 다시 말해서 한 최소한 열흘 이상 있다가 그 다음에 6월 말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인데 요걸 이제 녹여 가지고 잘 안 녹으면 이제 사과 식초를 넣으면 조금 잘 녹아요. 잘 녹고 또 사과 식초를 넣으면은 흡수력이 산성화를 좀 시켜서 이게 원래 알칼리성이죠. 칼슘은 이제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약간 식초를 넣게 되면은 산성의 물이 나무에 흡수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식초 조금 넣어가지고 요거 이제 녹여서 나무에다가 이제 살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산가리 준 거하고 여기하고 차등을 10일에서 한 14일 정도 차등을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6월 말 정도 되면 돼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마그네슘을 준다. 그 전에는 마그네슘을 이제 안 주는 것이 이제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마그네슘을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책자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육아기 때 어릴 때 세포 분열 시기 때는 뿌리에서부터 이런 칼슘을 흡수를 합니다. 칼슘 흡수해서 나무로 이제 전달되는데 그 세포 분열 시기가 6 내지 8주가 지나면은 과일 때 커지죠. 그때부터 근데 그때가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순이 됩니다. 과일이 커질 때 그때는 또 여름철이고 하니까 땅에서 흡수되는 칼슘이 과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덥고 하니까 증상작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2% 물관을 통해서 2%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로 실제로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칼슘을 살포를 1, 2회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1, 2회를 연면 살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수확기 돼서 이제 뭐 10월 30일이다 그러면 수확을 한다 그러면 9월 10일경 돼서 한 40일 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 내지 5번 정도 칼슘을 살포를 해주게 되면은 그 고두병이라든가 열과 또 밀 증상 이런 것을 또 분질화되는 거, 퍼석한 과일 이런 것들을 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은 그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은 과일들이 매우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칼슘을 안 주고 좀 크게 놔두고 있다가 9월 달 돼서 이렇게 살포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칼슘도 역시 1.5kg 또는 2kg 이 정도 0.3%에서 0.4%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칼슘을 물론 뭐 모든 것이 이제 살포할 시기는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또는 저녁입니다. 이런 해충 문제도 그렇지만은 우리 나무 잎이 이렇게 기공 숨구멍이죠. 숨구멍을 열어놓는 시기가 아침하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줘서 숨구멍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대낮에는 이 25도 이상 되면은 약해 유름성이 있습니다. 25도. 또 비가 온 다음에 아침에 해가 짱짱 날 때 그건 20도까지도 약해 유름성이 있기 때문에 잎이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을 칠 때는 항상 25도 이하일 때 살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